그 뒤에 우리는 이제 드디어 어떤 걸 해야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 설치를 하고 그리고 유용한 툴을 이렇게 실행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부터 여기를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행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죠. 실행을 하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렇게 방법 1, 방법 2로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윈도우 시작 메뉴로 들어가서 찾는 게 아니라 작업줄 표시줄에 아이콘을 이렇게 꺼내놓고 여기를 클릭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기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창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도 되고, 그리고 또는 이걸 만약에 작업줄 표시줄에 꺼내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전처럼 윈도우 시작 메뉴로 가서 거기에서 파이썬 3.10을 찾은 다음에 여기에 3.10을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 중에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바로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양쪽 어느 쪽으로 해도 좋아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권고사항은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다가 아이콘을 꺼내놓고 시간 전략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해가 갔죠?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 뜨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창 하나가 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창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정보가 있겠죠? 이 정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여기 보면은 아이들 그리고 쉘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버전이 이렇게 나와요. 이 버전은 아까도 말했지만 2020년 3.9 버전 이후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12개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운을 받아놓게 되면은 약 1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 버전이 다시 업그레이드 돼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좋기는 좋아요. 하여튼 일단 그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게 간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쪽은 어떤 거냐면 여기는 뭐냐면 이 파이썬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버전 및 정보예요.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거 뭐라고 읽어요? 꺾기 3개. 이걸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죠. 프롬프트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요 일자처럼 보이는 거, 이거는 커서예요. 커서가 여기에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이해갔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은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하는 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파이썬 버전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있고, 그리고 요게 프롬프트가 이렇게 뜨고, 그리고 요게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커서가 깜빡거리는 이 위치에다가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를 써주면 되는 거겠죠. 여기다가 명령어를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실행은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컴퓨터가 여러분들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줄 명령을 내리고 컴퓨터가 답변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 줄 명령을 내리고 컴퓨터가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여기에는 쉘 모드, 그리고 또는 이 쉘 모드를 명령 내리고 답변하고 명령 내리고 답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돼 있다라고 해서 여기를 우리가 대화형 모드라고도 해요. 여기 파이썬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하나는 이것처럼 이렇게 대화형 모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짜로 구성을 할 때는 내가 한 줄 명령 내리고 컴퓨터가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명령을 쭉 다 뭐 이렇게 코드를 10라인, 100라인, 1000라인을 만든 다음에 한 번에 엔터를 눌러서 한 번에 실행하는 게 낫잖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이거를 스크립트 모드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두 가지 모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대화형 모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한 번에 코딩을 해놓고 그걸 한 번에 돌리는 스크립트 모드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놔요. 일단은 그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하나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까지 이렇게 꺼내놔봐요. 꺼내놨어요. 지금부터 한번 해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참고사항 한번 보세요. 여기는 프롬프트 기호는 여기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준비된 상태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커서가 깜빡거려요. 그 커서에다가 우리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기 보면은 3.10 버전하고 3.9 버전은 3.10 버전은 여기 이만큼 이렇게 박스 형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3.9 버전은 여기 라인이 없이 이 프롬프트가 이 안쪽으로 돌아져 있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3.9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아마 이렇게 깔아보면은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뭐 사용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어요.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쉘 환경을 우리는 대화형 모드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는 아이들, 다시 말해서 쉘 모드에서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볼 거예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고 나서 아, 이거 어떻게 실행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직관적으로 먼저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진짜로 느껴봐요. 여기 있는 5단계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를 쭉 읽어보고 아, 이거 어떻게 작동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 간단하죠?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먼저 여기는 프롬프트 뒤에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엔터를 누르래요. 프롬프트 뒤에 명령어를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엔터를 누르고 그러면 명령이 실행이 돼요. 그리고 실행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머릿속으로 무슨 뜻인지 상상이 가요. 상상이 안 될 때는 직접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파이썬 아이들 쉘 모드를 이렇게 꺼내놔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프롬프트 뒤에 명령어를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명령어라고 하는 건 지금 뭐냐면 우리는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쓸 거예요. 프린트라고 하는 여기를 이제 실제는 함수라고 해요. 함수라고 하는데 그런데 먼저 이렇게 잠깐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배울 때는 실제는 변수 그리고 또 하나 자료형 조건문 반복문 함수 여기까지만 알면은 전체 프로그램 구조를 거의 다 안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것 플러스 약간의 그래픽 처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GUI라든가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거라든가 또는 여기 파이썬에서는 터틀 그래픽 같은 게 터틀은 거북이에요. 거북이가 나와서 그림 그리는 게 있어요. 이런 그래픽 처리하는 게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를 알고 그리고 또 하나 자료형을 알고 그리고 조건문 반복문 함수 그리고 약간의 그래픽 처리 이렇게만 알면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일단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조금 아까 여기 명령어를 얘기를 하면서 프린트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쓸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 프린트가 다시 말해서 명령어인데 이게 실제는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함수를 우리가 내장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프린트라고 이렇게 키보드에서 타이핑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명령어 같은 걸 입력을 할 때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잖아요. 언어는 문법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문법에 맞게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쓸 때 여기를 전체를 다 소문자로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를 대문자로 쓰면 안 돼요. 또는 중간을 대문자로 바꾸면 안 돼요. 여기를 우리가 프린트라고 이렇게 소문자로 다 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도 또 규칙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여기는 꼭 소괄호로 묶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알잖아요. 대괄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쓰는 게 대괄호인 거고 중괄호라고 하는 거는 집합기호 이렇게 쓰는 게 중괄호 거고 그리고 소괄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소괄호예요. 그러니까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이거 각자마다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이용하는 문법이 달라요. 이용하는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호도 함부로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프린트를 소문자로 쓰고 소괄호를 써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러냐면 파이썬에서는 이제 드디어 코딩 세계에 입문을 했어요 라고 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배울 때 하는 어떤 절차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나 입문했어요 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문 절차라고 할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는 여기에다가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걸 써놓고 나서 이걸 한번 출력해 보면서 나 드디어 프로그램 세계에 입문했어요 라고 이렇게 공표를 하는 거예요. 공표를 하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똑같이 여기에다가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쓸 텐데, 근데 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대문자로 쓰던 소문자로 쓰던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 있는 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명령어인데, 함수로 구성된 명령어인데, 요 안에는 여기는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링이라고 하는 건데 문자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싶은 걸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뭐 헬로 월드 이렇게 써도 되고, 나 프로그램 세계에 입력했어요 이렇게 한글로 써도 돼요. 이 파이썬에서는 좋은 점이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요즘 프로그램 중에서는 영어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 한글도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뭐 헬로우 월드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안녕 뭐 세계 이렇게 써도 돼요. 한글로 써도 돼요. 여기는 그냥 텍스트예요. 단지 여기에도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입력하는 문구를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여기는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반드시 여기는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이 점을 하나 잊어먹으면 안 돼요. 대신 이 따옴표로 묶을 때는 여기를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던 아니면은 콧따옴표, 작은 따옴표로 묶던 상관이 없어요. 대신 조건은 뭐냐면 양쪽을 같게 묶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을 만약에 땡땡 했으면 이쪽도 땡땡 이렇게 묶어야 돼요. 이쪽은 땡땡 했는데 이쪽을 땡 해놓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쪽을 큰 따옴표를 썼다라고 한다면 양쪽도 똑같이 반대쪽도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작은 따옴표를 쓰게 되면 작은 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 점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살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어요. 이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으면 명령을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서 명령을 컴퓨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엔터를 누르면 돼요. 다시 말해서 엔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히팅을 해주게 되면은 그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4번, 5번 기억나요? 맞아요. 여기에서 명령을 수행하게 되고 이걸 컴퓨터는 다음에 화면에 이걸 출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을 때 엔터를 키보드에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컴퓨터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명령은 어떤 거냐면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걸 프린트 다시 말해서 출력해라 화면에 보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컴퓨터는 수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내린 헬로 월드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명령을 실행한 게 되겠죠.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출력을 해요.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커서는 다시 다음 줄 프롬프트가 뜨면서 다음 줄 여기에 가서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대화형 모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내릴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가장 간단한 거 하나를 더 해보죠.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건 4층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1 더하기 2 하고 엔터를 눌러봐요. 그러면 결과값이 금방 나올 거예요. 너무 쉽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1, 2, 3, 4, 5, 6, 7, 8, 9 곱하기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놓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컴퓨터는 이것도 금방 나올까요? 암산할 수 있는 학생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암산을 못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히팅을 하게 되면은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컴퓨터는 그거를 금방 출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거를 4층 연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할 때는 더하기 기호를 키보드에서 누르면 돼요. 그리고 뺄 때는 빼기 기호를 누르면 돼요. 그런데 나눌 때는 나누기라고 하는 이렇게 쓰이는 나누기라고 하는 기호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로 하면 되는 거냐면 슬래시로 하면 돼요. 그리고 곱하기라고 하는 기호는 X를 쓰는 이렇게 곱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특수문자 보면은 거기에 별 표시 있잖아요. 아스터리스크라고 하는 별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별 표시가 곱하기예요. 곱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드디어 컴퓨터 세계에 프로그래밍의 세계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4층 연산을 통해서 간단한 여기 계산들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방 여기 프로그램에 친숙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은 컴퓨터를 실행하는 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